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자, 이제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차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1월 17일 오전에 서울시립대 시험이 있었고, 오늘 밤 10시까지 서울시립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겠죠?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1단계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되게 불안한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뭐 비동일 계열은 뽑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지금 게시글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8년 경력으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뭐 합격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비동일이라고 아예 불합격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합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절대적으로 당연히 영어 시험이겠죠. 1차 필기고사가 거의 비율이 7, 80%예요. 그래서 영어 성적으로 찍어 누르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전적대가 어떤 대학교라든지 학은제라든지 무슨 학과라든지 그냥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기타 서류로 갈라치기를 한다라도. 그래서 딜 찍누라는 얘기가 있죠. 딜로 찍어 누른다. 당연히 1차 영어 시험에서 점수로 찍어 누르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업 이제 합격 수기를 보면요. 저 비동일계였어요. 전적대가 학점은행제 경영학사였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이런 비동일계 합격 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비동일계다 이런 걸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걱정되는 건 영어 성적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미 시험을 친 후니까 뭐 우리가 점수를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아무래도 비동일계라고 너무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 걸리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동일 비동일이랑 싸우는데 성적이 동점이에요. 성적이 동점인데, 물론 우리도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싶지. 근데 우리가 마음만큼 안 되잖아요. 단어를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 틀려서 성적이 내려가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에요.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거. 그죠? 근데 만약에 동점이 됐는데 경쟁자가 비동일과 동일이다. 이러면 서류에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100점 나오고 싶은데 좀 몇 개 실수를 해가지고 경쟁자와 뭐 90점, 90점이 됐는데 내가 비동일이고 다른 경쟁자가 동일이다. 이러면 서류에서 좀 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성적이야 3.5 이상은 3.5에서 4.0은 다 비슷하거든요. 물론 3.0도 공대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 서류에서 뭐 전적대 학과라든지 좀 학업 계획서를 읽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교가 100% 읽을 건데 이 학업 계획서가 엄청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다만 혹시 이렇게 동점자가 격돌을 할 때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점일 때 동일과 비동일은 혹시나 서류에서 갈릴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학교 입장에서 봐요. 학교 입장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동일 학생이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학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쓰라고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 이유예요. 자, 성균관대 1차 면접 있죠? 일반 편입은 1차 면접이 있는데, 그 최종 합격 전에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학업 계획서를 왜 쓰는 거냐? 자소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전적대 학과랑 지원한 학과랑 이 연계돼서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업 계획서에서. 그죠? 그리고 면접은요, 전공 면접이에요. 절대 지원 동기, 뭐, 졸업 후 진로, 이거 물어보고 내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전공 질문은 나올 겁니다. 특히 비동일 계열에서 전공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 학사였어요. 경영학 학점은행제 학사로 이제 성균관대 문과대학 영어 영문과를 합격했을 때 좀 면접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면접을 봤냐면,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이게 저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개구리.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제 서류를 보고 계시는 전공과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물론 저는 학은제 경영학위를 들고 갔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성균관대 학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학업 계획서를 읽어보고 계시는 거야.
질문은 뭐 할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데 왜냐면 저도 약간 비동일계라는 걸 의식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전공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영문학과니까 당연히 읽어본 영문학 작품이 있나요? 이게 전공 질문이죠, 당연히. 경영학과 학위를 가져왔으니까 영문학이라는 전공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공 질문인 영어 영문학과에서 영문학 작품 인상 깊게 읽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학은제로 이제 성적을 채우다 보니까 영어 과목을 따면 영어 성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상상을 하면서 학은제 독학사 2단계를 땄는데 2단계에서 영미소설 과목을 땄어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영문학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 중에 그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테스라는 작품과 검은 고양이 두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테스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이 남는 거고 검은 고양이는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 영화도 있고 되게 재밌었는데 두 작품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이게 약간 좋고 웃음? 미소를 띠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품을 읽었다라고 하면, 테스라는 작품에서 떤 내용이 기억에 남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래서 테스 작품에서 어떤 시대 상황상 어떤 기독교와 전통적인 가치를 되게 강조를 하고, 그에 의해서 좀 여성에게는 좀 억압적인 시대 분위기가 묘사가 돼서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심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혹시 기독교적인 면에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나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대답을 했어. 그러면 하나는 이제 질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검은 고양이라는 작품을 왜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 검은 고양이가 되게 서스펜스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좀 어두운 분위기의 고딕 소설을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미소가 이렇게 띄었습니다. 이게 좋고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더라고. 100점인 거죠. 자, 그래서 비동일 계열인데 전공 면접 질문 1번을 제가 통과를 한 거예요. 누구 덕이에요? 저는 영문학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독학사 2단계 영미소설을 시험을 준비하다가 영문학을 읽어서 그게 관심사로 변모를 한 거지. 그죠? 그래서 1번 질문은 당연히 이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통과가 됐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항상 순탄치는 않아요. 자, 두 번째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학업계획서에서 영어 통 번역가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업계획서 보여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근데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거기 진로에 대한 로드맵, 영어 통 번역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로드맵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뇌절했어요. 왜? 모르거든. 뇌절. 그래서 학업 계획서에 웬만하면 거짓말은 치지 말라는 거야. 물론 면접이 없는 학업 계획서만 있는 학교라면 거짓말을 해도 돼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면접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학업 계획서 가지고 털어본다는 거야. 아니면 그 거짓말에 대한 대비를 해가던가. 그죠? 그래서 뇌절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건 빵점짜리 대답이야. 합격을 하면 교무실이 맞나? 그 학과 사무실, 교수님 계신 거기 방 가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두 분이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바로 빵점짜리 대답이죠. 이번 문제는 탈락. 그래서 이 면접이 끝나고 면접 망하고 저는 이제 성균관대랑 아무런 인연이 없겠구나. 못 가겠구나. 그냥 한양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이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는 이게 합격이 됐거든요. 왜?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지들도 모르겠대. 지들도 그 면접 성적을 써서 냈는데 그냥 1차 합격 성적이랑 1차 영어 성적이랑 이게 취합이 돼서 커트라인이 제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면접에 대참사가 나도 지금 성균관대 인문대학 영어 영문학과 편입인데
경영학과 학은제로 뚫었다는 건 솔직히 비동일계랑 동일계랑 엄청난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제는 바로 뭐냐?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겠죠. 앞서 말한 딜찍누. 딜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점수로 찍어 누르면 아무리 면접이나,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면접에서 뭐 덤블링하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학업 계획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적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영어 성적.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동일계라고 여러분들이 쫄아 있을 필요는 없고, 물론 사람 마음대로 영어 성적이 막 100점 나오고 95점 나오고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는데, 아무래도 비동일계에서 우리가 저렇게 학은제로 뭔가 뚫으려면은 영어 성적에서 좀 확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은 박살이 났지만 학업 계획서도 거짓말인 게 들통은 났지만 합격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영어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면접이었는데, 여기도 합격은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면접이 있었어요. 그때 면접이었는데 갑자기, 아니, 인상 깊게 읽은 책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책을 안 읽거든요. 웹툰을 보거든. 웹툰 보는데, 아니, 내가 읽은 책이 편입, 독해, 문법책밖에 없는데, 편머리. 아니, 이걸 나보고 어쩌니까. 읽은 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책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뭐가 있냐면, 긍정의 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교수님이 바로 거짓말인 거 알아채시고, 긍정의 힘의 이 책을 쓴 작가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해서 면접이, 그죠? 대답이 완전 박살이 났죠. 근데 여기도 합격이야. 그래서 면접이랑 만약에 영어 성적을 되게 잘 받았다면 면접이랑 학업 계획서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학업 계획서에다 막 꽃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뭐 욕 쓰고 이러면 탈락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합격을 한 거 보면 아무래도 이것도 영어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성적이 여러분 만큼 다시 말하지만 99점, 98점, 100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비동일계가 서성한 중경의 이런 메이저를 뚫기 위해서, 대문 박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점찍누, 딜로 찍어 누르는 점수, 그죠? 점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비동일계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양대 합격 발표는 그 침대 이불 속에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다렸는데, 여기 불합격하면 끝나겠구나라고 했는데 한양대 합격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별로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동일계라도 만약에 영어 성적을 잘 봤다면 합격에 대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 2단계 최종 합격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좀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이나 이제 푹 쉬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